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1일 저녁 7시 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주식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민을 어떤 부품적 개념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경제개발 계획안을 세우는지, 그런 큰 그림을 제가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CEPR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연구소예요. 경제 관련 연구소예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보실 분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셔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돌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제가 쭉 1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경제의 생산 기술, 즉 하나의 국가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몇 가지가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적 자본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에요. 그럼 여기 인적 자본, 이 HT는 무엇이냐? 이 HT는 우선 생산 고용 가능한 그 인구, 말 그대로 근로자, 노인 뺀 근로자들, 생산 고용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학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식값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스탑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 인적 자원이면 성과물도 잘 나올 것인데, 교육이 되려고 하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스탑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다른 것들,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동기부여도 결국 교육이다. 우선 교육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등교육도 있을 거고, 직업훈련, 그 다음에 신체, 정신건강 등등등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부동산이나 도로 닦고 부동산 건물 올리고 이것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하나의 생산하는 부품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먼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작업이 모두 끝나고 교육 관련 그 동기부여, 기초적인 교육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도시 재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논문 하나로 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종전은 하기가 솔직히 힘들다는 거죠. 대한민국처럼 남북한 개념의 휴전이지 종전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미국이 만들어 놓은 큰 그림입니다. 이거는 다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도적 상황, 이거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난민이 되었다, 기타 등등등,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이런 개념이에요. 총 이재민은 2620만 명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 교육 부분 나오죠. 인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 재건을 위한 5가지 방향은 무엇이냐?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린이부터, 아동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시켜야 되고, 최소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성인 재활 프로그램, 성인 중심의 교육. 장애인은 교육시킨다는 것보다 장애인은 지원한다는 개념이 맞겠죠, 이거. 그 다음에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다음에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을 봅시다. 외국은 A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수학 공식에 아주 심플한 이 수학 공식에 의거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공식 경제의 생산기술, 이거는 물리적 자본 곱하기 인적 자본, 이 단순한 공식에 의거해서 해당 나라의 대규모 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대한민국이란 나라, 물리적 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을 생각을 합시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인적 자본은 아주 완전히 저급이었지만 그 교육열이 뛰어난 그 혜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적 자본의 그 질이 좋아졌죠. 자, 이 한국이란 나라는 교육에 대한 인적 자본은 10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문제는 생산 고용 지수, 즉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25년인가 그때 되면 초고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점수는 그냥 한 30점으로 그냥 퍽 까이는 거예요. 물적 자본 이런 것은 뭐 좋겠죠. 하지만 한국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없다. 천연 자원이 없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경제 부흥시킨 이유가 북한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과거 구소련을 견제하고 지금은 북한을 견제하고 미국의 가장 큰 적대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목적을 떠나서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객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이 봤을 때 천연 자원이 없어. 맞죠? 교육열은 뛰어나서 경력자는 많습니다. 고급 경력자는. 하지만 이 고급 인력이 이제 어떻게 되죠?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5년 후에서 10년 후 이 고급 경력직 고급 경력직 근로자들은 일을 못합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즉 정년퇴직을 하는 거죠.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숙련된 고급 경영자가 없고 젊은 인구는 그나마 조금 있지만 이네들은 고급 경력자가 또 아니에요. 결국 외국 자본은 더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만약에 그래도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에다가, 맞죠? 그러면서 젊은 인구가 많고 자녀 출산율이 높은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부동산 대폭락 시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하락하더라도 덜 하락하고 반등 칠 때는 크게 반등 치는 그런 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하려고 제가 위 논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논문을 안 봅니다. 이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근데 석사과정쯤 가면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계화시켜서 수학 공식화시켜서 프로그래밍 돌려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 논문, 즉 인적자본 재건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뭐냐? 도시 재건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올 시기라는 거죠. 당장은 절대로 아니지만 큰 그림은 그렇다는 거죠. 이 전쟁이 계속 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종전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휴전을 하겠죠. 휴전하는 그날에는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겠죠. 감사합니다.